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채널 백행시 TV입니다.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서 대한민국이 요르단에 2대0으로 졌습니다. 진하게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지만 그동안 좋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싸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요르단은 국왕이 있는 나라죠. 현재 요르단의 국왕인 압둘라 2세는 중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의 딸 살마는 가자 공수작전에 나선 천여군 파일럿으로 유명합니다. 압둘라 2세 국왕 또한 영국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왕 자리에 오르기 직전까지 군에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녀가 모두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국왕이 있는 나라는 요르단 말고도 여럿이 있습니다.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일본 등 세계의 많은 나라에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을 떠올릴 수 있겠죠. 영국은 총리가 국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국왕이 존재했고 영국의 국왕은 영국 연방에 소속된 호주, 캐나다, 자메이카 등 16개국의 군주직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뒤를 이어 국왕의 자리에 오른 찰스 3세가 즉위한 지 1년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공식 활동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75세인 찰스 3세 국왕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던 중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병이 아니길 바랍니다. 먼 나라 국왕의 암 발병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노인 건강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국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전쟁 중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에이런 라제어는 일본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로히토 국왕이 그의 인간선언에서 일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건 그릇된 인식이다라고 한 말을 따르면 일본은 세계인에 대해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대 세계사에서 3대 사죄 표명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도 사과, 교황 바오로 2세의 유대인 학살 침묵에 대한 사과, 그리고 리하르트 폰 바이트제커 독일 대통령의 제2차 세계대전 만행 사과 등입니다. 일본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독일처럼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퇴위한 아키히토 국왕은 한일 과거사에 대하여 어느 국왕이나 정치인보다 진정한 화해와 사죄를 표명했던 국왕입니다. 그는 1300년 전 천황의 생모가 백제무령왕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며 자신에게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키히토 국왕은 1990년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불행한 시기에 귀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저는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 등이 나오게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 2005년에 사이판을 방문했을 때는 전격적으로 한국인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아키히토를 이은 나루히토 국왕은 자신의 국왕 즉위식에서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왕이 된 아키히토 국왕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루히토는 그의 아버지처럼 역사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역사 앞에 사죄한다면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한낮 봄날의 꿈이겠죠.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암 진단과 치료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금 노인 건강을 생각해봅니다. 노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관계 등이 중요하다고 많은 자료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고 하고 새해 소원 1순위로 건강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건강은 연령에 관계없이 중요한데 노인은 특히 힘이 없고 건강이 많이 약해진 시기라서 건강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로당 무료 점심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일 경로당 점심밥상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주 7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월 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어르신 등등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책이 필요했던 터라서 간병비 급여화는 적절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혼자 남겨진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버둥거리는 동안 열린 문 바깥으로 직원들이 지나쳤지만 노인이 발견되기까지 20분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방임 혐의로 요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노인은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어떤 노인이 휠체어를 탄 다른 노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밀쳐진 노인은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양시설의 학대나 폭력은 자주 발생합니다. 왜 학대가 요양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째, 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입니다. 치매 노인의 탈출이나 배회 등을 이유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닫힌 방에서 노인과 요양 인력만 있으면 학대 발생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치매 노인의 대소변을 계속 챙겨야 하는 요양 인력 입장에서 참기 힘든 상황도 많을 것입니다. 둘째, 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학대는 강자와 약자의 권력 관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데 대항 능력이 없는 노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노인은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 근력이 약화돼 기본적인 보행과 대소변 가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는 노인의 대항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셋째, 학대 발생 후 작동되는 공적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바탕으로 학대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기구지만 전국적으로 37곳에 불과합니다. 노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심각하고 정부가 노인 학대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넷째, 요양병원은 노인 학대의 심각한 사각지대입니다. 요양원은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요양병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학대를 제대로 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 또는 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의 치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한 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만큼 먹거리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코로나가 기성을 부릴 때 어떤 분이 내뱉은 넋두리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 그게 뭐가 무서워? 무서운 건 배고픈 허기가 제일 무섭지. 그 노인은 코로나를 걱정하면서도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한 대한민국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늙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굶지 않는 삶을 제공해주는 것을 다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약속하는 것들이 모두 노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평소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필 선거철에 노인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기는커녕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공약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노인 복지정책과 각급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그리고 대한노인회 등의 여러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복지정책이 때로는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됨이 없이 빠지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고 면밀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서 효율을 높이기만 해도 노인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노인청 설립을 운운해서도 안 되며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노인청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호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선량들을 뽑아서 참된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는 것만큼이나 배고픈 어르신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생을 살핀다는 것도 결국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00세 시대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채널 백행시 TV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